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인데 다른 의미가 있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어나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부터가 가장 또 바쁘시지 네. 않을까 싶어요.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네. 할 일이 참 많은 네.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특별하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오늘 행복진료실 있는 날인데 연휴 챙겨보고 연휴 후에 또 피곤하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열기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이라 많은 분들이 준비에 한창인 아침을 맞고 계실 듯한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에 만나는 크고 환한 보름달 기대됩니다.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에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이후 높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부터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도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구름이 남부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9도, 대전은 17.6도, 부산은 2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0도로 대부분 지역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와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달이 뜨는 시간은 오후 7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환한 달의 소원을 빌어보는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거나 부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발바닥에서 발목, 정강이까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시죠.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오른발을 몸쪽에 가까이 당겨줍니다. 양손은 내 오른쪽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줄게요. 자, 발끝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뒤꿈치 위에 앉는 거죠. 골반을 정면 방향으로 틀어주고 양손으로 발을 잡거나 어렵다면 손 바닥을 짚고 진행합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줄게요. 발목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 밑에 블럭 또는 베개를 놓고 무릎의 위치를 높여서 발목을 좀 더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블럭, 베개를 왼쪽 엉덩이 밑에 넣어서 발바닥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칭만 넣어주는 겁니다.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고 발을 몸쪽에 가까이, 양손 왼쪽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발끝을 세워 뒤꿈치 위에 앉을게요. 자, 골반을 정면 방향으로 돌려주고 오른발 또는 바닥을 짚어서 내쉬는 숨에 자세에 들어갑니다.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허리를 곧게 세워주고
양손 왼쪽 바닥을 짚어서 자세에서 벗어날게요. 여기까지 발바닥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추석 고향길 체크리스트입니다. 7일 국토교통부는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를 이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정부 합동 교통대책,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닝브리핑 이 첫 번째 이슈로는요, 이 추석 고향길에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한 가지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맞는 첫 대면 명절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혼잡 시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요, 이번 대책 기간 내에 이제 이동 인원이 총 3,0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이 중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출발해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오늘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시간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11일과 12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하실 경우에는 이제 걸리는 최대 소요 시간을 좀 계산해 보면요.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5시간 5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9시간 50분, 서울에서 목포는 9시간 55분으로 조사가 됐고요. 귀경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고속도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 고속도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그동안 이제 잠시 중단됐던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다시 시행이 됩니다. 오늘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이 21개 민자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도로 불법 행위도 더욱더 강화해서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귀성길, 귀경길 모두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서는요, 이 심야 시간대에 철도, 이 버스로 이용해서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10일과 11일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2시간에 연장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버스와 철도, 항공기의 운행 횟수도 늘려서 이 귀성길, 귀경길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한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명절 대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휴게소 등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네. 가족들도 꽤 많은 식구가 모이는 곳도 있잖아요. 걱정되는 게 이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이 추석 방역 의료 대책을 재차 안내하면서 일상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고향 방문 전후로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와 진료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 전남, 경남 지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가 됩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이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선별진료소, 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포털 사이트와 코로나19 누리집 확인하시고 운영 시간 체크하신 다음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재작년 추석에 가족 다 모이지 못했으니까 올해들 많이 모이실 텐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준비한 이슈인데요.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부분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병원 찾으려면 그렇게 고생스럽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 대책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 추석 방역, 의료 대책 준비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동이나 이 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19 증가세, 유행세가 다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나 의료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먹는 약 처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총 6천여 곳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석 당일에도요, 최소 700여 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19 누리집 또는 또 각 지자체의 누리집을 통해서 내 집에서 가까운,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진단뿐만 아니라 먹는 약까지도 처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는 이 먹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당번 약국도 운영이 되는데요. 이 연휴일별 500여 곳 이상의 당번 약국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연휴 당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3만 2천여 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것도 또 고민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요,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 병원을 가시면 코로나19 검사부터 먹는 약 처방까지 한 번에 다 이제 누려보실 수 있고요. 연휴 기간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총 603곳, 또 임시 선별 검사소는 70곳,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소재한 지역에서 가까운 검사소가 어딘지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셔서 검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재택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지금 재택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연휴 기간 동안 이 주간에는 150여 곳, 또 야간에는 140여 곳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으로 연계하도록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에 당직 체계가 계속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입원이 가능한 이 일반 의료기관의 명단 또한 건강보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휴 때 아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병원 찾아 산만리, 병원 가면 의사 찾아 산만리.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막 이런다. 맞아요. 네. 네. 안 아프도록. 제발 이번 명절 때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추석 연휴 유용한 개방 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닫혔던 곳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휴를 맞아 특별히 개방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개방 정보를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곳들이 있을 텐데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개방 소식을 알려준 곳 어디예요?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요. 온라인 참배로 대체가 됐던 이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가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면 개방된다는 소식입니다. 7일 국가보훈처 발표에 따르면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즉 오늘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원활한 국립묘지 안장과 참배를 비롯해서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대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전면 개방이 되고요. 연휴 기간 안장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차례상과 온라인 참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립묘지 내에 이 실내 음식물 섭취는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도 차질이 없는 진료와 이용을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추석 당일, 내일이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거 시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또 무료 개방되는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요. 고향 방문이나 또 필요한 곳 방문했다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중 주차해놨다가 막 밤이나 막 이른 새벽에 전화 받고 허겁지겁 차를 빼본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어제부터 공유누리와 공공 데이터 포털 또 민간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개방되는 전국 공공 주차장은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약 1만 4천여 곳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나에게 가까운 무료 주차장이 어딘지 위치 정보와 또 개방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해당 주차장까지의 길찾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 가지고 다닐 때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는 원래 저 진료 잘 안 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행복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 추석 특집으로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모처럼 찾아온 긴 연휴입니다. 긴 연휴에는 좀 푹 네. 쉬고 싶은데 막상 또 가족들 모이고 여러 사람 모이면 네. 이렇게 푹 쉬려야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쵸.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과 장민욱 교수님,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 의학박사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 또 배우상 한의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료와 처방까지 내려드릴 거고요. 행복진료실 오늘 특별히 명절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건강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힌트로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여주시죠. 핸들 있고 여행 가방 있고 뒤집개가 있거든요. 추석 때 이것을 조심하라.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전부 칠 때 하는 그러니까 거. 뒤집개는 전 붙이는데 이게 우리가 뭐 원래 명절은 전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된 것 같은데 핸들하고 여행 가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지. 집으로 가란 얘기인가? 핸들은 앞에도 어. 얘기했잖아요. 우리 귀성길, 귀경길에 그렇죠. 운전 조심하셔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석 때 그러면은 이런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13시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옛날에 흔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9시간 반? 거의 한 10시간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저도 옛날에 한번 지방 내려가 보면은 톨 게이트까지도 문제지만 거기서 또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맞아요.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네, 저는 명절에 할머니 댁 갔다가 올라오는데 뭔가 끼익 하더니 꽝 하는 거 있죠. 뒷차가 졸음운전해서 아이고. 그때 뒷자리에서 저희 가족들 자고 있다가 언니랑 깜짝 놀랐어요. 아유, 네. 맞아. 그걸 그 속도를 빨리 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행 가방은 뭐지? 여행 가방이 뭐지? 여행 가방 뭐지? 여행 가방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로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10명 중 9명, 명절에 이것이 두렵다라는 건데. 지금 뭐 추석 명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네. 시작부터 너무 크게 겁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10명 중 9명이 두렵다는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요? 뭘까요? 저거 이제 송편 먹고 살찌는 거. 이거 두렵죠. 갑자기 명절 살찌는 되면. 거. 맞아요. 글쎄 그걸지.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건강한 추석, 명절 증후군 완전 정복법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로감, 또 근육통, 그렇죠. 또 우울감도 있을까? 그런 뭐 것도 그런 있을 거 것 아니겠어요?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명절에 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글쎄. 크게 뭐 치료를 받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맛있는 거 잘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즐겁고 이런데 또 무슨 명절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시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명절이 되면요, 이제 기름이라든지 이런 과한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고요. 또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까 심적인 부분도 영향을
영향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혈이라든지 심하신 분들은 또 손발 자체가 감각이 좀 저려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에 명절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명절 직후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음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 장만할 정도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고유의 좌식 문화 생활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바닥에 앉아 음식을 장만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손목에서부터 허리, 무릎까지 관절에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고 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추석이나 설 지나고 나면 며칠 끙끙 앓으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 집 사람 전혀 앓지 않던데 네. 어머니들은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이제 해요? 그런 현상들을 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머리, 허리, 목,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죠. 이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가지를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온종일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듭니다. 게다가 짜증도 좀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밥에 자꾸 잠을 설치게 된다면 나한테 명절 증후군이 생긴 거 아닌가? 아무래도 긴 연휴 동안에 이런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패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체 리듬도 깨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명절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아우, 또 그러고요. 명절 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좀 오랫동안 가다 보면은 그렇게 싸워. 맞아. 그러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도장 찍어 뭐 이래가지고 야 명절 이후에 그 이혼도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말을 말아야 돼. 그렇지,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그냥 음악 들어. 가는 게 행복이야.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의하면 설 명절 직후인 2월 3월과 또 추석 명절 직후인 10월과 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달 대비해서 평균 11.5%나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힘든 거죠. 피곤하고 이러면 예민해지거든요. 그쵸. 근데 예민할 때 이렇게 한마디씩 쏘아붙이는 게 그게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 병까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갔다. 이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 추석 명절은 명절 증후군 없이 우리가 좀 모두 행복하고 기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장민욱 선생님. 자동차 핸들이에요. 핸들. 네. 오늘 핸들 여러 번 나오네요. 힌트에도 있었고 지금도 핸들 또 나왔어요. 그렇죠. 이 명절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마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운전할 때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소판내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아마 비슷한 자세로 운전들 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할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앉아 편안해 있어요. 보이는데 뒤로 많이 굉장히 젖혀서 편안해 보이나요? 목 부분. 목 부분이요. 목이나 어깨에는 무리가 좀 올 것 같긴 해요. 너무 이렇게 멀어가지고. 아니 뭐 발목도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아. 오. 계속 이렇게 네, 눌렀다 뺐다 하려면. 아, 무릎도 아프겠다. 그 무릎이 좀 자율 자동차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대부분 뭐 아마 이렇게 좀 시트를 뒤로 제쳐서 이렇게 많이들 운전을 하실 텐데요. 자, 먼저 경추에 가장 큰 무리가 오게 되죠. 이렇게 시트를 뒤쪽으로 많이 눕히게 되면 이 핸들 쪽을 잡기 위해서 고개가 앞으로 쭉 뻗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승모근 쪽에 무리가 많이 들게 되고 이 경추에 부담감이 커집니다. 게다가 척추도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 있을 때 지금의 이 각도는 사실 썩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엉덩이가 밑으로 좀 푹 꺼져 있는 양상인데 이렇게 엉덩이가 푹 꺼져 있으면은 역시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푹 꺼지는 자세만으로도 약 60~70% 정도의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니까요. 이런 자세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엉덩이 부분에서 이 좌골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에서 눌리게 되면 엉덩이나 골반에서 좌골신경통도 생기죠. 아니 근데 다른 건 알겠는데 좌골신경통 이건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좌골신경통을 설명하려면 엉덩이 쪽에 위치한 이상근이라는 근육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운전을 오래 할 때 이렇게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이 저리는 것은 이상근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상근은 엉덩이 쪽에 위치한 납작한 피라미드 모양의 근육으로 고관절을 움직이거나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외회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근 아래로 좌골신경이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좌골신경은 이상근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가깝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근의 자극을 받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인형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자, 쟤 아직 집에 안 갔네. 지난번에도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자, 엉덩이 근육 말씀하셨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이제 이상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근육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근육 자체가 밑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 자체를 안게 되면요.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앉는 자세가 오래 지속하다 보면 근육이 이 신경 자체를 눌리게 되고 특히 앉은 자세에서 체중 자체를 많이 받다 보면 통증 자체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뻣뻣하고 그게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저는 왼쪽 다리로 와요. 왼쪽 다리까지 네. 눌릴 때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뭐 장거리 운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최현원 박사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자, 왜 이렇게 멀어? 그렇죠. 장거리 운전 이제 준비하셨죠. 근데 사실 장거리 운전을 대비하기 전에 먼저 복장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방송용 빨리빨리 복장이긴 옷 입고 하지만 가야죠. 이게 청바지 너무 꽉 낍니다. 네. 일단은 조금 헐렁헐렁한 이런 의상을 준비하셔서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이 남성분들 주머니에 뭐 잔뜩 넣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머니에 있는 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빵빵하게 두둑하게 갖고 다니시잖아요. 딱 이렇게 뒤초 주머니에 딱 이런 거 넣어놓고 다녀야지 이렇게. 아, 네. 여성분들은 사실 핸드백을 갖고 다니시니까 이런 걸 이제 거기에다 보관하지만 남자들은 여기다 많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이 상태로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허벅지가 조금 더 많이 뒤틀립니다. 특히 허벅지의 이 극상 쪽에 이 압박감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외회전이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런 이상근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요것만 뺐으면 네. 이제부터는 가도 되겠죠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운전 멀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핸들 한번 잡아보시고요. 멀어. 아니 무슨 이렇게- 운전하는데 다리를 꼭 이렇게 운전하는 버릇없는 자세로 운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타면은 좀 아프면 이렇게 네. 다리도 좀 이렇게 했다가 내려도 왔다가 하니까 좀 두들겨. 요거 잠깐 쉬어갈 때 하는 운동법은 좀 이따가 박정원 원장님께서 해줄 거니까요. 똑바른 자세로 운전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기 네. 서울에서 부산은 상상만 해도 좀 아까 9시간 아홉 그랬죠. 왕복이면 네. 액면으로 18시간이면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좀 들러서 휴식도 많이 취해주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박사님, 장거리 운전하실 때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 제일 불편한 데 있으면 일단 뭐 허리가 좀 그렇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도 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9월 달에 그러니까 추석 전이었던 9월 달에 35만 9천 명 정도가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10월 달에 이게 이제 36만 2천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게 아픈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단 작년만의 일은 아니고요. 매년 추석 명절이 끝나면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이제 찾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은 편입니다. 한 관절 전문 병원의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절 후에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주로 여성분들은 손목 통증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요. 남성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마도 남성분들이 운전을 좀 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진 속의 환자분은 명절에 장시간 운전 후에 시작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38세 남자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정상인 분에 비해서 척추 전만이 좀 소실된 게 확인되는데요. 등 근육 부위까지 통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할 때는 계속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흔히 그냥 편안하게 앉은 상태니까 허리에 좀 부담이 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사실 자세에 따라서는
2배 이상의 하중이 허리에 가해지기도 합니다. 되게 뭐 90도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운전하면 좋다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초보 때 그러죠. 초보 때. 이렇게 딱. 자, 90도로 세우시면요 하중의 40%가 증가합니다. 안 좋은 자세예요. 자, 그런데 앞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들리면서 허리를 앞으로 조금 숙이는 이런 약간 80도 정도 되는 자세가 나오면 하중에 거의 2배 가까이 네,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저거는 왕초보 때 저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대단히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가급적 장거리 운전을 사실은 피하는 게 좋죠. 아니 허리 디스크 있어서 허리도 아픈데 집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집에 갈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알겠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운전을 뭐 제대로 된 자세로 해야 될 텐데 허리 통증이 나타나고 뭐 다리 저림까지 있다면은 다른 운전자분들하고 또 뭐 가족분들 같이 있으면 좀 교대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저 운전 저 혼자밖에 못해요. 맞아. 집에. 이렇게. 네. 그리고 교대해줄 핸들을 함부로 사람이 넘길 수 없을 때. 없어. 이재용 MC님도 혼자 예, 운전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아니 이제 아드님들 좀 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런데 일단 혼자서 어쨌든 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면 아주 최적의 조건의 자세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자세. 자, 일단은 요 너무 힘들어. 의자는요,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약 110도 정도의 각도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뒤에 한번 편하게 기대해 보시겠어요? 자, 이 정도의 110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었을 때 허리의 하중이 서 있을 때와 가장 비슷한 정도로 부담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받이를 너무 뒤로 제쳐서도 안 되고 너무 앞쪽으로 하셔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 110도 정도가 맞춰지고 나면은 최대한 이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밀착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밀착을 하게 되면 하중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편한데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밀착하고 나면은 이 핸들과 시트와의 간격을 이제 다음에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좀 핸들이 불편해. 등이 그렇습니까? 편해지니까 네. 핸들이 불편해. 이거. 자, 제가 핸들 한번 이렇게 붙잡아 볼 텐데요. 어디로 갈 거예요? 자, 이 핸들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잖아요. 이 가장 좋은 자세를 택할 때에는 일단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경추의 중심선을 맞춰 보세요. 이 귀의 가운데 부분을 경추의 그 중심선이라고 본다면은 이 선이 어깨와 골반까지 쭉 떨어지게 만드는 자세. 그러니까 고개가 너무 앞으로 뻗어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제쳐져도 안 되겠죠. 편안하게 보고 있는 상태를 만들고 양쪽 손을 앞으로 쭉 뻗는데요. 한 손만 한번 뻗어 보시겠습니까? 쭉 뻗어서 핸들 위쪽으로 한번 위쪽으로? 자세를 한번 놓아볼까요? 이렇게 놨을 때 이 손목 부분이 핸들의 위에 걸쳐질 수 있는 정도. 지금의 이 정도 간격이 가장 좋은 간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격을 만들 수 있도록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셔서 좋은 자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핸들이 좀 높아 보여 지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깨 높이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가 좋고, 네, 또 계기판도 잘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위치를 뭐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한 손으로만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 핸들을 양손에 9시 15분 정도에다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놓고 요렇게, 운전하시고, 이렇게.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핸들은 이제 뭐 10시 10분 정도로 잡고 운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무게를 분산시켜서 양쪽의 어깨에 똑같은 무게를 놓고 핸들을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핸들 잡아주시면 벌써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초보 모드보다 네. 굉장히 편해졌어요. 야, 이거 쉽게 갈 수 있겠는데. 네, 좋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준 다음에는 사실 이제 허벅지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나쁜 자세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저 판넬에서 보면은 엉덩이가 푹 꺼져 있는 자세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제쳐놓고 이 허벅지 앞쪽 부분을 이렇게 또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중력 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상근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 고관절에도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좌판은 이 지면과 수평인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무릎의 바로 뒤쪽 부분과 좌판의 맨 앞쪽 끝부분에 손가락이 2-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이 면적만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좌판에 따라서는 일부 앞뒤 길이를 좀 조절할 수 있고 더 넓힐 수 있는 좌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정도의 넓이를 좀 더 맞춰놓고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다면은 내가 운전하는 이 차의 시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예를 들어 핸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허리에 통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허리 쿠션, 럼버 서포트라고 하죠. 허리 받침대를 등 뒤에다가 하나를 새로 대주셔서 그래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최근 시트는 뭐 대부분 럼버 서포트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뜨게 되는 것도 역시 골반의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서 가능한 밀착시키는 것이 좋고 또 이쪽 아래쪽에 좌판을 뭐 늘리거나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의자라면 세세하게 세팅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수건을 좀 준비를 하셔서 허벅지 밑에, 허벅지 앞쪽 밑에다가 받쳐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좌판은 전체적으로 지면과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까지도 이렇게 받쳐주니까 모든 무게가 분산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는 뒤로 붙여서 허리에 무게를 분산시켜주고 허벅지의 앞쪽까지도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장거리 운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야, 이거 9시간 갈 수 있겠어요. 자, 고고! 집에 가자, 이제. 네, 좋습니다. 네, 잘 안전운전 하시기 배워봤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명절에 저희가 운전을 워낙 오래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 가지고 요령껏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 뻐근하고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쉴 때 뭐 막 잔뜩 드시고 타서 운전하면 또 졸리지. 그때 어떻게 좀 풀어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옆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차에서 앉았을 때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등을 둥글게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쭉 유지를 해줍니다. 예, 경직된 등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어깨까지 다 같이 풀리는 느낌인데요? 같이 풀리는 느낌. 네. 해서 이렇게 시원한- 3초 정도 이렇게 쭉 뻗으면서 등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시원하네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견갑골이 다 펴지는 느낌도 무지 들고요. 시원하네. 어머머. 시원하다.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또 이제 다리 종아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안전하게 정차된 상태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자,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손은 다리를 잡으시고요. 허리를 숙여서 등을 앞으로 쭉 뻗어주십시오. 이렇게 쭉 이거 네. 괜찮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버스 그렇게 같은 거 해서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자리에서도 그냥 쉽게 네, 할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뭐 중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시원한데? 쭉 15초 정도 쭉 해주시면 좋아요.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인데요. 회전을 하는 운동인데, 자, 의자를 잡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회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오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쭉 회전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잡고 돌리니까 훨씬 더 많이 돌아가요. 네. 회사 안에서도 이제 쉽게 할 수 조금 있으니까요.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시간 좀 일찍 오자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늦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법은 반드시 정차. 그럼요. 네. 차 세워놓고 네.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네, 행복한 추석을 위한 명절 증후군 완전 정보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배우상 선생님인데요. 여행 가방을 맡으셨어요. 저게 약간 궁금했어, 뭔지. 이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행을 갈 정도로 길게 가시는 분들은 뭐 짐을 싸긴 하겠지만 이게 뭐 질환과 연관이 될까요? 맞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잖아요. 이번 추석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 명절을 맞는 명절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요즘 입국 전에 PCR 검사가 이제 폐지가 됐죠. 네. 그래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많다라고 통계도 나와져 있던데요. 그래서 나가시게 되면 식사도 많이 하시게 되고 술을 좀 드시면서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나타나는 통풍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무거운 짐, 특히 여행 가방 같은 걸 드시게 되면 견쇄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절염은 아는데 견쇄 관절염 이건 뭐예요? 견봉과 쇄골, 우리 어깨의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부분을 견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뭐 외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그런 이제 관절염 변화가 생기면 견쇄 관절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많이 사용하면서 과사용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많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기 전에 한쪽 어깨로 자고 나서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고 나서 혹은 이제 과음이나 과로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편입니다. 이게 오십견하고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이 중년 이후에 많이 다 아시잖아요. 네. 오십견 같은 게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가동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팔을 들지 못하신다든지 뒤로 넘기지 못하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그런데 견쇄관절염은 이런 어떤 가동 범위의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움직일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약간 나 가끔 그런데. 있어. 뚝뚝 소리 나시는 경우 있죠. 이러시면서 아주 미약한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경우도 가장 많이 있거든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반면 이 견쇄 관절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신다든지 힘쓰는 일을 하시거나 또는 어깨 스트레칭 하신다고 아주 과하게 하셨을 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야, 이게 뭐 추석 명절 연휴에 그냥 여행 간다는 것 때문에 그냥 신나가지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게 의외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악화될 수 있는 병들이 있네요. 네. 조심해야겠다. 워낙 뭐 비행기를 오래 타기도 하고 그렇죠. 오래 걷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갑자기 힘든 일 하면 안 되는구나. 나 힘든 일 하면 안 되겠어. 저도 핑계거리 하나 찾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장시간 비행도 비행인데 그 후에 또 많이 걸으시잖아요. 오래 걸으면서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제 족저근막염의 위험성까지 증가할 수 있어서 특별한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발꿈치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서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우리가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리는 데는 아주 도움을 주고 보행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 반복되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되고 염증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발 뒤꿈치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래 걷고 뭐 뛰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발바닥 아플까 봐 그렇군요. 오래 걸을 때 네. 발바닥이나 뭐 뒤꿈치가 그렇게 아팠던 거군요. 그렇죠. 이 통계적으로도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족저근막염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가혹한 신발들을 많이 신죠. 맞아. 플랫슈즈도 그렇고 하이힐도 하이힐. 그렇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었을 때 바로 이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 명절 같은 때 또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가능한 좀 굽이 있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온 이 여행인데 지금 발이 아파도 내일 또 걸어 다니면서 구경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 좀 발을 빨리 좀 이렇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으로 가서 제가 운동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네. 자,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나가셨다가 운동을 하시기 좀 쉽지 않잖아요. 또 밖에서 어떤 운동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때는 계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주변 자체 호텔 같은 경우든지 계단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단 쪽에 올라가시는데요. 발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계단 끝을 대시고 발 뒤꿈치를 공간을 띄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발 앞꿈치를 위로 밑으로 하시고 발 뒤꿈치를 쭉 올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까치발 하는 것처럼 내렸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래쪽에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발 자체에 피를 좀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네. 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절에 고향 가는 것도 여행이거든요. 장시간 여행하는 건데 발 쪽에 무리가 갔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말고 우리가 벌초 가면 등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산으로 가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 가을이 되면은 독이 올라오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 벌들도 독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벌초하다가 이 벌한테 쏘여가지고 큰일 당했다. 이런 뉴스들을 좀 왕왕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죠. 50대, 70대가 산에서 이제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말벌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벌초 같은 경우는 늘 하던 일들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호 장구를 다 갖추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여행 삼아서 그냥 풀밭이라든지 숲길을 그냥 걸어 다니다가 벌에 쏘이기도 하거든요. 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이 벌 쏘임 사고로 한 해 5,248건 정도의 이 건수가 발생했고 그게 9월 달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벌 쏘임 사고는 산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특히 요즘같이 이제 장마가 좀 끝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번 여행 기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산과 들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벌한테 한두 번은 좀 쏘여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 기억에 이게 진짜 아프고 또 며칠 동안 계속 아프고 심하면 이렇게 헉 하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그런 증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벌에 쏘인 자리가 붓고 통증만 생긴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에 쏘인 뒤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좀 곤란해진다거나 쌕쌕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콩닥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아나필락시스라는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호흡 그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저혈압성 쇼크가 지속되면 바로 심장 마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너무 갑자기 식은땀이 나오거나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호흡할 때 약간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벌이 빠르게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제가 막 뛰면 저 따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방하시는 거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연구에서요.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게 되면 말벌이 훨씬 더 공격성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벌초나 산행을 하실 때는 약간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특히 우리 머리 색깔이 어떻게 검은 색깔을 띠시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도 약간 밝은 색깔의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게 됐는데 또 너무 밝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어떤 꽃무늬를 입으신다든지 진한 향수를 또 뿌리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벌이요 꽃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단색의 밝은 색깔의 옷을 착용하시고 산에 또 벌초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밝은색 옷을 되도록이면 입어라. 그리고 모자도 그럼 밝은색 모자예요? 그렇죠. 한국인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말벌의 표적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모자도 밝은 계열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이 좀 다른데 장수 말벌은 다리 쪽을 공격하는 특성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좀 두툼한 등산화라든지 다리를 감싸줄 수 있는 각반 같은 것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산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말벌은 단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손에 들고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 혹시나 의도치 않게 말벌집을 만약에 내가 건드렸다 하면은 일단은 재빠르게 한 20여 미터 정도는 도망을 치셔야 돼요. 도망을 친 상태에서 웅크려서 목이라든지 좀 위험한 부위, 얼굴 근처 같은 곳을 감싸 안고 수그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벌 좀 쏘여 보면은 그 어머님들이 꼭 그러셨어요.
된장 발라. 그럼 이제 그 산에 갈 때 이 된장 좀 챙겨가가지고 쏘임 이렇게 바르면 되겠네, 응급처치로. 절대 안 됩니다. 된장 맞으셨다가 오히려 2차 감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벌에 쏘이게 되면 이 벌침이 피부에 녹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하지 않으면 이 벌침이 점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빼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손톱으로 손끝으로 뽑으시게 되면 오히려 벌침의 끝에 있는 동낭 자체가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잡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지갑을 꺼내셔가지고요. 카드로 바깥으로 쭉 밀어주세요. 핀셋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카드 끝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벌침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쏘였던 부위를요, 어떤 차가운 물에 좀 씻으신 다음에 얼음팩 같은 것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2차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아까 우리 장민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나픽실락시스 증상 자체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바로 119 전화하셔가지고 응급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소방청에서는 가을철 벌초 같은 부분에 소인 자체를 벌쏘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알림 앱도 시작을 하니까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된장이 답이 아니었네요. 된장 바르시면 안 됩니다. 사실 뭐 매년 뉴스에서 벌에 물려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에 갑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갈 때 밝은 옷, 밝은 모자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노랗게 염색한 사람은 모자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자, 이번에 박정관 선생님인데요. 뒤집개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절 되면 저 뒤집개 보면 한숨 푹 하면 나오죠. 아니, 전 좀 붙이긴 합니까? 저는 사실 저희 시댁은 안 붙이는데 저희 친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맨날 엄마 옆에서 뭐 이렇게 꼬치 만들고 전 뒤집고 이런 거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저렇게 세댁들이 얘기하면 어머님들 그러죠. 야, 요즘은 붙이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 이것보다 한 5배는 붙였어.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하는 거는 뭐 애교 수준입니다. 근데 저 전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지역별로 특색도 있고 어느 그쵸? 집에서는 배추전. 저 장인 아나운서네는 그거라면서 이렇게 꼬지 네, 끼워서, 네네.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해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명절에 전을 부쳐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저희 잔소리 아버지는 꼭 한마디씩 하세요. 그치. 예전엔 이 맛이 아니야. 맞아. 이 맛이 아니었고 갈비찜 해주면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다르다. 그런 말은 대체 왜 하는 또 겁니까? 이러면 이제 아유, 네. 좀 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되고 전 부치면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실제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절에는 이제 손 사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저리다, 뭐 뻣뻣하다, 붓는다 이러고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쪼그리 앉아서 일을 하시면서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랜 시간 서 있으면서 종아리가 이제 저리되거나 평소에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명절에 좀 일이 많다, 좀 결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끙끙 앓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에는 건강하게 건강 챙기면서 음식 장만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건강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MC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곱게 한복도 입었고.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야, 명절 분위기 난다.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오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여기 뭐 요리 할 것도 없나? 앞서 우리가 고충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뒤집으면 손목 막 시리고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손목 얘기도 하긴 할 건데요. 사실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재용 MC님부터 전 부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부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야, 경험이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어서 보죠. 아니, 탔잖아요.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기름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네. 때는. 일단은 앉아 계신 자세, 양반다리 있잖아요. 네. 아니 양반다리 하지 뭐. 저희들 뭐 대부분 자식 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양반다리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무릎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자세가 됩니다. 무릎에 우리가 이제 아래 위
윗뼈와 아랫뼈 네. 사이가 한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네. 허벅지와 종아리가 한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무릎에 이제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맞아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13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절 안쪽에 이제 압력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뼈 사이에 연골이 과도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연골 마모가 누적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자세라니까 어우 그 배신감이 드는데 이름을 바꾸든가. 양반다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를 장기적으로 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오, 휘었다. 네, 아이고. 많이 휘었죠. 아우. 61세세요. 61세 남자분인데 평소에 좀 양반다리를 좀 많이 하셨고요. 쪼그려 앉아서 이제 생활을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병원을 오셨는데 이미 뭐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가 저렇게 붙어 있는 관절염 4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인공관절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60대 네. 초반이어서. 그래서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금 이제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계십니다. 굉장히 휘어있는 이제 오다리 환자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오다리라 그래서 다리 모양만 휜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양반다리 앉았다고 혼나진 않았어요. 근데 발을 이렇게 밖으로 뻗었을 때 너 그렇게 앉지 마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어른 앞에서 있거든요. 다리 뻗는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반슬, 흔히 X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O다리는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무릎의 안쪽에 내측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X다리는 무릎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X다리 환자분이었던 분의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휘었네. 네, 이분은 이제 62세 여자분이셨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좀 앓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다리가 휘었는데 어렸을 때는 뭐 그럭저럭 젊었을 때는 지내셨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니까 다리가 더 휘고 그러면서 이제 골반도 틀어지죠. 다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까지 시작돼서 병원에 오셨고 결국 저분은 제가 이제 수술적 치료로 다리를 좀 펴드렸던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여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제 살집이 없으신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앉을 때 엉덩이 베기고 이러니까 앉아서 왜 가슴까지 이렇게 무릎 올리고 이렇게 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쪼그려 앉는 경우도 약간 있고. 쪼그린 네.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에 이런 자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장시간 쪼그려 앉는 건 사실 굉장히 나쁜 자세죠. 굉장히 나쁜 자세고요. 무릎 내에 저렇게 이제 많이 구부리게 되면 네. 연골이 약해지는 연골연화증, 그리고 무릎 사이에 끼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이나 염증이 동반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서 수술했던 케이스가 기억이 나서 또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46세,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장기간 쪼그려서 일을 한 후에 무릎이 갑자기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우리가 잠김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병원을 오셨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내측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게 확인되어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야, 저렇게 이제 쪼그려 앉는 것도 무릎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그냥 누워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쪼그려 앉는 것 자체를 뭐 피할 네. 수 있으면 좋지만 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네. 식당들도 아직도 뭐 자식 생활을 하는 곳들도 많이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특히 이제 무릎을 많이 구부릴 때 우리가 한 90도까지는 괜찮은데 125도 정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무릎 앞쪽에 이제 슬개골이 뒤쪽에 대퇴골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평소보다 무릎을 한 125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한 6배에서 7배까지 그 압력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게 되고 무릎을 이렇게 계속 구부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 아래쪽으로 피가 또 잘 안 통하게 되니까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또 장시간 구부렸다가 갑자기 펴면 또 갑자기 혈류량이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흔히 이제 활성산소, 세포의 노화도 촉진하고 염증과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
그런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네. 원인이 네.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양반다리 일단 하지 말라고 하셨고, 쪼그려 앉는 거 안 된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시댁 가서 이렇게 앉으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앉습니다. 네. 앉은 다음에 다리를 펴는 수밖에요. 이렇게. 근데 어른 앞에서 다리를 그렇게 펴고 있으면 이렇게 밝게. 귀여워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때는 이제 네. 어르신들이 얘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다.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번에는 앉는 자세보다 어떻게 앉으시는가를 좀 봤습니다. 그냥 봤더니 아직 젊으셔서 그런지 그냥 확 앉으시더라고요. 확 앉죠, 그냥. 오. 사실 이게 이제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관절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좀 바르게 앉는 방법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앉을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네. 저는 손바닥을 함께 이용해서 앉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쪽 불편한 다리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으로 해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왼쪽 다리가 불편할 때 이제 양쪽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함께 이렇게 짚어줍니다. 짚어주고 내가 좀 덜 아픈 오른쪽 다리를 먼저 이렇게 앉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픈 왼쪽 다리 이렇게 돌려서 앉는 네, 이런 식으로 앉아주는 게 무릎의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고요. 일어날 때는 역순입니다. 내가 아픈 다리 먼저 세워주세요. 아픈 다리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짚으면서 다리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양쪽 손바닥과 발바닥의 힘으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막 앉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를 짚고 네, 그렇죠. 아픈 다리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앉아야 체중을 되네요. 좀 분산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항상 아픈 다리를 마지막에 구부리고 아픈 다리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박정환 선생님들 시범 보이시는 거 보니까 네. 젊어. 우리는 한번 일단 해보시겠어요? 앉을 때 와. 아이고 아버지. 근데 이렇게 양반 자세를 취하고 앉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아까도 보면 이제 무릎에도 안 좋다고 그랬고 허리도 안 좋다고 그랬고. 네. 예. 그리고 이러다 보면 진짜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네.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뭐 테이블 네. 위에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위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뭐 음식 장만하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방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은 방석 말고요. 좀 두툼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석을 2개 내지 3개 정도 사용을 해서 약간 낮은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도 한 90도 정도만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외측 복사뼈의 압력도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발목 통증도 좀 줄게 되고요. 또 이제 벽에 등을 좀 대고 방석을 대고 앉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허리 통증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이상 계속 앉아 계시면 무릎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다리도 좀 펴주시고, 네, 맞아요. 한 번씩 좀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시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무릎도 무릎인데 저는 이제 전투적으로 전을 붙이러 가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손목 이렇게 시큰거리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 명절 질환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팔에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우리 팔에서 손바닥을 거쳐서 손가락까지 가게 되는데 손바닥에서 횡인대라는 구조에 눌려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질환으로 엄지손가락을 포함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에 주로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횡인대는 누구나 있지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손목도 가늘고 손 사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더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56세 여자분인데요. 종갓집 며느리세요. 이분이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정중신경이 좀 많이 부어있고 좀 눌림을 당한 결과가 보여서요. 저분이 평소에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좀 고생을 하셨던 분이어서 지난 명절에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수술적 치료까지 해드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술까지 간다 그러니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해서 음식을 하시는 틈틈이 저희가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손을 쭉 뻗으시고요. 손을 뻗으시고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손목이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지그시 반대 손으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손바닥이 앞으로 가도록 위쪽으로 또 90도 이렇게 꺾어주시고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가끔 하는 스트레칭 네.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리면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돌아오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목과 이제 팔꿈치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배워봤고 요거 복습 들어갑니다. 네. 자, 명절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배탈 날 수 있는데 응급처치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과식으로요. 속이 좀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지압을 해주시면 좋은 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곡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디냐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에서 안쪽으로 뼈를 따고 쭉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과 만나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근데 요거 눌러주실 때요. 검지 쪽, 두 번째 손가락 쪽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좀 눌러주신다.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미약한 통증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러네요. 이 증상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자극이 좀 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장의 열을 좀 해소하고 또 위를 소통시켜서 음식을 먹고 체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한 3초 정도 지그시 누르셨다가 뜨셨다가 또 3초 정도 지그시 누르셨다가 뜨셨다를 해주시면 좋은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오, 그렇구나. 근데 또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명절 때 식사 많이 하시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등 좀 쳐봐, 등 좀. 맞아. 그럼 그 등을 막 이렇게 근데 소화 잘 거기 되는데, 등 소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게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모유 수유하시고 이렇게 트름할 때 우리가 머리를 안고요.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 있을 때 맞다. 이 뒤에 있는 혈자리 중에 격수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위하고 상당히 위치가 좀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를 두드려 주시게 되면 어떤 소통이 좀 되실 수 있고 체한 증상을 좀 내려주시는 혈자리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어디입니까? 어디? 네, 어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어디? 뒤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일단 어디? 날개뼈 있는데 끝을 잡아보세요. 날개뼈 끝에 있는 데 부분하고 척추의 중간 정도 부분을 만나는 부위에서 이렇게 잡으셔서 중간 정도쯤 요 부위가 바로 격수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약간 미약한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있어요. 야, 살짝 아프네요. 네, 살짝 좀 아프시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꼭 눌러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퉁퉁퉁 두들려 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체하면 많이 아픈가요, 그러면? 여기가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간혹 등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척추에 문제가 없는데 등이 아프고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장의 문제가 이 혈자리에 어떤 반응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자극을 해주시거나 또 혼자 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테니스 공간이라든지 앞봉 같은 걸 가지고 등에 대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는 걸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거 먹으면 꺽 하고 소화가 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가 과당이에요. 맞아요. 너무 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드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런 어떤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은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탄산수 같은 거는 도움이 된다 네. 이러고 무엇보다도 탈이 안 나려면요. 기분 나쁘게 음식을 먹으면 탈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드실 때 기분 좋게 얘기하면서 드시면 탈 안 나요. 네. 기분이
안 좋아서 얹혀. 기분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마 고향으로 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명절 때 다투지 마시고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